this reflects the end of, this is the end of globalization. 이번에 트럼프 상호 관세의 의미 단지 뭐 야 우리한테 유리해 우리한테 불리해 왜 우리나라는 25%나 맞았어 왜 영국은 10%밖에 안 맞았어 왜 러시아는 안 맞았어 그런 거 이렇게 자실자실한 거를 따지기 전에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된다. 이 국제 정세 변화 큰 흐름을 봐야 된다. 이 양반이 제대로 짚고 있는 겁니다. 세계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세계화가 종말 단계로 가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Globalization was centered around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provided the market for that was the key market around which globalization was built. The United States exported its currency, the dollar, which became the world's reserve currency. All of that now is being reversed, and I don't think it's going to be altered. I think that whoever comes next in the United States after Trump, if it's Vance, for example, or another Republican, more likely than not, almost certainly he will continue with these policies. But even a Democrat, presumably trying to reach out to blue-collar voters in the United States, going to find it very, very difficult to reverse this approach. The United States is moving away from globalization. It is drawing back inwards. 이 알렉산더의 예측이죠. 예측이지 뭐 팩트는 아니에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예측이니까 저는 상당히 이제 흥미롭게 들었는데 예전에 이제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그 프리드만이 책을 썼어요. 지구는 평평하다. World is flat. 이런 책을 썼어. 한국에도 아마 번역이 됐을 겁니다. 플랫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관세 장벽이 없다는 얘기잖아. 관세 비관세 장벽이 없어. 국가 간의 장벽이 사라진. 그래서 플랫한 곳에서 글로벌 무역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무역과 물자, 서비스, 그리고 심지어는 노동력까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세계. 그게 바로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죠.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 한국이 세계화, 뭐 산업화는 늦었지만 세계화는 앞서가자 이러면서 대통령 되자마자 세계화를 강력히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계로 나가야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어학연수가 막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방학 때 뭐 2달짜리 단기 어학연수, 뭐 미국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또 돈 아끼기 위해서 뭐 호주도 가고 나중에는 뭐 필리핀도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제 세대부터 막 사람들이 이제 외국으로 많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세계화가 이제 종말을 구하고 있다. 한 30년 이상 갔죠. 30년 정도 이 지구를 지배했던 세계화의 흐름이 이제 종말을 구하고 있다. 이게 바로 트럼프 관세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랫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관세가 없는 세상이야. 서비스, 물자, 사람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세계인데 트럼프가 그거를 다 깨부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포테이션도 일종의 하나의 장벽이죠. 사람들이 자유롭게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남부 국경을 닫아버리고 이민자, 수속도 깐깐하게 하고 말 안 들으면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관세를 부과해서 이제 미국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괜히 외국의 뭐 다른 나라 민주주의가 어찌 되건 말건 신경 안 쓰고 자국민부터 보호하겠다는 얘기야. 홈리스들 마약 중독자들 넘쳐나는데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 신경 써? 그 돈으로 차라리 미국 내에서 극한 상황에 몰려 있는 홈리스들이나 뭐 마약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 게 낫지. 이게 이제 트럼프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거든요. 세계화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호 관세도 그런 흐름 속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It no longer wants to be either, the hegemon in the way that it was, or the policeman enforcing globalization. That experiment is ended. The United States now wants, in some form or other, to start looking after itself. Notice that there really isn't very, very much a backlash against these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The Democrats are saying that criticizing it. Many economists are criticizing it. But there is no great popular opposition to it within the United States at all. And of course, Canada, Mexico, those sort of countries, they're going to eventually be hit, I suspect, hardest of all. Because I suspect that in time,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Organization, that's all going to be ended too. And that the United States, if it is going to continue to trade with these countries on preferential terms, it will be looking for much, much stronger political controls over them as well. And that also, I think, is there to stay. 한국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눈치 게임이죠, 눈치 게임. 야, 트럼프가 뭐 끽해봐야 4년 임기인데 재재선을 할 것 같지도 않고 물론 뭐 트럼프가 뭐 농담처럼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니까. 야, 트럼프가 조금 있으면 그만두고 혹시나 정권 교체가 돼가지고 또 민주당이 들어오면은 다시 원상복귀하는 거 아님?
굳이 우리가 공장을 뭐 미국에다 지어줄 필요가 있나? 어차피 또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이런 관세도 다 철폐할 것이고 다시 원상복귀하는 거 아님?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다시 트럼프가 다시 이제 권력에서 물러나면은 원상복귀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양반 말을 듣고 보니까 설득력이 있어. 자, 시계를 돌려가지고 바이든이 트럼프를 백악관에서 쫓아내고 이제 주인이 된 다음에 중국 관련된 정책을 보세요. 오히려 바이든이 한술 더 떠가지고 트럼프가 중국한테 부과했던 관세 그대로 유지하면서 뭐 반도체법 이런 거 만들어서 뭐 오히려 더 중국을 더 압박을 했죠. 트럼프보다 더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바이든도 뭐 삼성이나 TSMC로 하여금 미국에 공장을 지어가지고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원수처럼 싸우지만 실제로 뭐 중국 관련해가지고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정책들을 보면은 같은 한 팀이야. 결국은 다 이어받아가지고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뭐 반도체 뭐 인플레이션법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바이든은 뭐 이제 당근을 줘가지고 뭐 세제 혜택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삼성이나 TSMC를 불러들였는데 이제 트럼프는 그딴 거 필요 없고 당근보다는 역시 채찍이 제맛이지 이러면서 이제 채찍을 쓰는 방식을 구사하고 있다. 그 정도 차이만 있지 결국은 목표는 똑같다는 거야.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 바이든이랑 트럼프랑 다른 거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때 지금 미국 민주당 지지율이 물론 선거 패배 직후긴 하지만 21%까지 하락했어요. 내란을 지지한 국민의힘도 지금 지지율이 21%보다는 더 나올 거야. 더 나올 거라고. 30% 40% 나오지 않나요? 미국 민주당은 21%야. 미국 같은 경우는 나라가 크기 때문에 여론도 그렇게 막 출렁거리지 않아요. 21%면 진짜 낮은 거거든. 진짜 낮은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 민주당이 인기가 없는데 인기가 없는 이유가 단순하게 그냥 선거에서 졌으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지지 안 한다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 민주당의 정책 자체에 대한 불만들이 많거든. 이런 상태에서 뭐 여러 가지 반발들이 있습니다만 관세 정책 관련해 가지고는 그렇게 반발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제가 봐도 그래요. 물론 뭐 경제학자들이나 뭐 엘리트 그룹 내에서는 관세 정책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미국 일반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물론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은 그때 가서 나중에 이제 말이 나오겠지만 아직은 이르다 이거야. 만약에 물가가 오르지 않고 안정적으로 미국 경제가 굴러간다고 한다면은 굳이 미국민들이 관세 정책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뭐 미국의 공장도 많이 세워지고 외국 기업 투자도 많이 하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좋아지네. 이제 이거는 물론 예상입니다. 잘 풀리면은 오히려 더 지지를 하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이 흐름을 역전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관세 정책은 계속 쓰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맞다, 반드시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꽤 설득력이 있어 보여. 물론 인플레이션이 뭐 살인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어느 정도 잘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지. 문제는 인플레이션이죠. 주가고. It is the end of globalization. You cannot have globalization with tariffs. And by the way, the end of globalization must ultimately mean the dismantling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all of the structures that were created to underpin.